미국 대선판에 갑자기 우리 북쪽에 있는 지도자 김정은이라는 세 글자가 등장했어요.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 주셨는데 카밀라 네. 해리스가 연설하면서 김정은을 호명했다고. 그렇죠. 8월 22일 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김정은이라는 굉장히 똑똑한 발음으로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를 맞추지 않을 거라고 해리스가 직접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푸틴도 있고 시진핑도 있고 뭐 독재자 많은데 뭐 독재자라고 뭐 시진핑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딱 콕 집어서 김정은 얘기해서 다들 그 조금 놀라신 분들도 있었을 네. 텐데 굉장히 일종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뭔가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굉장히 매파적인 입장이거든요. 뭐 민주당이라서 더 온화하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부시 대통령 때 뭐 테러와의 전쟁했던 그 당시에 열렸던 게 육자회담이니까 그때 공화당 정부였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설득을 시켜가지고 육자회담이라는 틀을 만들어냈고 9.19 공동성명이 2005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해서 뭐는 아닌데 어쨌든 트럼프가 북미 정상을 하면서 어쨌든 주목을 끌었고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회담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해리스도 그게 워낙 이제 꽂혀가지고 김정은과 같은 폭군에 뭐 우리는 아첨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고 그건 힐러리 클린턴도 그 스피치 할 때 김정은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독재자와 그 러브레터 주고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 그러자 이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해리스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있을 때 세계는 평화로웠는데 지금 북한이 다시 뭐 미사일 쏘고 있고 지금 전쟁 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워진 건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 아니냐. 그래서 내가 되면 안보만큼은 그 세계 질서만큼은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북한이 양쪽 후보들이 많이 언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됐네요. 이렇게 호명한다는 상한가인가? 것은 상한가인가? 네. 아니 뭐 상한가가 되려면 서로 구애를 해야 상한가가 되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막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대선에 김정은 변수가 등장했다? 아니면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탑픽으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하나의 그 재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북한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의 항상 우선순위, 미국 대통령의 우선순위 리스트를 보면은 항상 앞에 중국이 있고 항상 앞에 러시아가 있었지 북한이 탑에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결국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 문제를 얼마나 이슈화하느냐에 따라서 그쪽 정부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던 것이지 그거는 결국 이제 북한 문제가 정말 이슈가 되느냐 그 프라이어리티 앞으로 가느냐는 결국 한국 정부의 자세이자 마음이자 능력, 실력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기라한 관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고 어쨌든 해리스와 트럼프는 지금 서로 욕하려고 김정은이라는 하나의 재료를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 트럼프는 뭐 혹시 된다면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는 있겠죠. 하나의 또 이벤트로서 열 수도 있을 테고 뭐 뭘 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트럼프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근데 해리스가 된다면 북한 문제는 지금 바이든 4년 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식으로 또 가겠죠. 해리스가 뭔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한테는 어느 쪽이 더 나은 거예요? 북한 문제를 조금 푸는 데는 글쎄요. 근데 트럼프가 하노이 때 워낙 그냥 집에 가버렸으니까 한번 실패가 있어서 누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다 이게 좋다라는 것도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좋다고 표현하시는 분과 그 지금 대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내에서도 완전히 갈리잖아요. 북한 문제는. 그래서 그 좋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주관적인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의 어떤 좀 위기를 잠깐이라도 이제 뭐 푼다면 대화가 필요할 텐데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트럼프다. 해리스보다는. 그렇다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결과를 내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자면 해리스는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그걸 비난을 했다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람들과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런 거죠. 얘기했다고. 해 가진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좋다. 왜냐면
왜 적은 더 가까이 둔다 약간 뭐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중국 뭐 북한 러시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안보 문제는 나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는 안보 문제는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뭐 바이든 약했잖아, 뭐 잘 못했잖아, 뭐 제대로 길들이지 못했잖아 이런 얘기를 트럼프는 계속 하는 거죠. 실제 뭐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하마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 진실과 무관하게 어쨌든 그 현상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할 말은 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하여튼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북쪽에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미국 대선판에 등장해서 비난의 대상, 비난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정치는 원래 그런 거다 생각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좋은 해결책이 나와서 좀 남북 간의 대화가 되고 네. 다시 좀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생각해보면 오바마 때 그 선거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나는 그 김정은 같은 독재자 만나 같이 햄버거 먹을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그 당내 경선할 때 힐러리가 너는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때 엄청 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2007, 8년 경선 과정에서. 그런 거죠. 같은 당내에서도 김정은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또 갈리니까 입장이. 그런데 뭐 해리스가 되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대북 관계 그거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바마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전략적 인내를 또 몸소 실천하신 분이 네. 오바마 대통령이죠.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지금 놀라운 건 부시 때 제일 열심히 했어요. 양자회담, 그 뭐 사자회담, 육자회담까지 저는 그때 현장 취재하는 기자였기 때문에 외교부 출입 기자여서 그게 정말 하루하루가 다 지금도 이렇게 떠오르는데 의외로 뭐 북한 폭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떨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북미 대화의 어떤 대화가 그 길이 좀 트이고 그래서 약간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게 다름 아닌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었다는 거. 민주당 소속 오바마는 8년 내내 전략적 인내했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트럼프는 공화당이었는데 북미 대화를 했다. 그 좀 역설적인. 역설적이네요. 냉철한 분석 감사합니다.